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어요. 말 들으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금방 이렇게 들어와서 예, 자, 어제 그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예, 하던데 질의하시죠. 잠깐 처음부터 짧게 하는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 질의하시죠. 다시 돌려주세요. 예, 처음부터 하지. 자, 일단 하세요. 아니 그러면 질의 끝나고 못하겠어요. 만약에 많이 지장을 받았다 싶으면 이후에 끝나고 나서 30초나 1분 하면 어제 되니까. 그렇게 남의 예. 질문 시간에 자, 그렇게 끼어들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 오늘 그리고 주호영 그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좀 더 품격 높은 신사적인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견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끼어들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자,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짧게 앞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주시고 다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자제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과다하다고 그러면 생각되는 일단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단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그러면 있었거든요. 일단 하시고 추가로 3초든 1분이든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위원장의 정중한 부탁과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놓고 무슨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무슨 청문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 계영 의원님, 좀 다시. 자, 질의해 주십시오. 남의 당의 어떤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충언이다, 권유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아십니까? 이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내는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과거 공화당, 민정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쭉 형태만 바꿔왔을 뿐이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들 것이고, K미르 이런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이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의심과 회의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대단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속 터질 거예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거고. 모두의 말씀 몇 마디를 드리니까 정치 공세라서 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논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 연구에 지금 해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모임이 지속되었는지 그 누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474명의 회원 중에 우리 법 연구회 회원이 24명, 그 다음에 민판연 회원들이 25명, 채 5% 정도가 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확인된 통계를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왜? 후보자께서 그 집단에 몸담았던 분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은 아무 상관도 없이. 제가 처음에 들리는 강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추론인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좀 더 비꼬아 보면, 그분들은 광주 민중을 학살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상당수 유사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광주 5.18 민중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고 간첩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동시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그분들은 형식과 모양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1980년대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그때 가졌던 현안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대법원장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집권하면 도로아미 탑을 말짱 도로무로 또다시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태 그대로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굴종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선동일 바라고 논리적 비약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주장이 상식적입니까? 그 주장 가운데 정권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은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정치적 화법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저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모든 맥락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각급 언론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은 애써 귀닫고 마치 당신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행태가 그리고 1박 2일 동안의 과정이 참 너무도 씁쓸하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 외국인, 소외계층,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히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6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법원을 투명하게 개방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체적 방도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똑같이 6년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어떤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6년 전에 똑같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좋고 진보라고 해서 나쁘고 진보라고 해서 좋고 보수다가 나쁘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관들이 자기가 어떤 이념을 갖든 어떤 성향을 갖든 그것은 나름대로 존중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똑같은 6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후에 또 논쟁이 있겠죠.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동의합니다. 6년 전에 똑같은 주장과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요. 각종 사건 판결 진행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교조 사건이 왜 다른 판결이 나오냐는 질문에 당시 양승태 후보자는 1심에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좀 결론이 달리 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법관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냐.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이 심급제도에 의해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도 똑같으신 거죠.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6년 전에
하나의 단순한 상식이었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론이 없었던 부분이 왜 이 공간에서만큼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견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끼어들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자,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짧게 앞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주시고 다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자제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과다하다고 그러면 생각되는 일단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단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그러면 있었거든요. 일단 하시고 추가로 3초든 1분이든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위원장이 정중한 부탁과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무슨 청문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 최영 의원님, 좀 다시. 자, 질의해 주십시오. 남의 당의 어떤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충원이다. 권유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아십니까? 이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내는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과거 공화당, 민정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쭉 형태만 바꿔왔을 뿐이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들 것이고 K미르 이런 이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이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의심과 회의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대단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속 터질 거예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거고. 모두의 말씀 몇 마디를 드리니까 정치 공세라서 끊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논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지금 뭐 해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모임이 지속되었는지 그 누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474명의 회원 중에 우리법 연구의 회원이 24명, 그 다음에 민판연 회원들이 25명, 채 5% 정도가 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확인된 통계를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왜? 후보자께서 그 집단에 몸담았던 분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은 아무 상관도 없이. 제가 처음에 들리는 강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추론인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좀 더 비꼬아 보면, 그분들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어요. 말 들으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금방 이렇게 들어와서 예, 자, 어제 그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하던데 질의하시죠. 잠깐 처음부터 짧게 하는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질의하시죠. 다시 돌려주세요. 예, 처음부터 하지. 자, 일단 하세요. 아니 그러면 질의 끝나고 끝나겠어요. 만약에 많이 지장을 받았다 싶으면 이후에 끝나고 나서 3초나 1분 하면 어제 되니까. 그렇게 남의 예. 질문 시간에 자, 그렇게 끼어들지 하면-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 오늘 그리고 주호영 그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좀 더 품격 높은 신사적인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의 당의